예, 1.9 평면 곡선. 지금 앞에서는 그 공간상의 평면뿐만 아니라 그 공간상에 있는 주로 일반적으로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R3상에 있는 곡선에 대한 얘기였는데 특별히 요 절에서는 평면상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곡선에 대해서만 특별히 한번 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요 단순 패곡선의 정의 부분이 지금 좀 잘못돼서 다시 찍어서 이 부분만 지금 편집해서 끼워 넣었습니다. 노트도 수정을 해주세요. 평면 위의 곡선 알파가 AB 구간 AB에서 정의됐을 때 패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파가 지금 그러니까 구간 AB에서 우리는 평면에서 생각할 거니까 R2로 가는 그런 곡선인데 패곡선이란 양 끝점이 같은 거 끝점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를 이럴 때 이제 패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 끝점이 같을 때 그 우리 참고로 그 앞에서 단순 곡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단순 곡선. 단순 곡선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 1대1이라는 소리죠. 1대1. 즉, 그 서로 다른 T1, T2에 대해서 그 알파 T1하고 알파 T2하고 이제 다르다 이거죠. 그걸 이제 단순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단순 곡선이고 패곡선일 때 단순 패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 패곡선이란 이거는 단순 곡선 and 패곡선. 그래서 그 노트를 제가 수정하는 걸 보면 예, 이런 거는 지금 단순 곡선이지만 패곡선은 아니죠. 왜냐하면 양 끝점 여기랑 여기가 끝점이 될 텐데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죠. 패곡선이라는 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뭐 어느 점이 시작점이고 끝점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시작점이고 끝점이라 그러면 알파 A하고 알파 B하고 같은 점이죠. 한 바퀴 돌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그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던 이렇게 하면 알파 A하고 알파 B하고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곡선이 어느 점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잡아도 이거는 성립해요. 알파 A하고 알파 B는 같다는 건 성립하는데 여기가 1대1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가 지금 접하는 이렇게 만나는 걸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중점. 이중점이 있는 그런 곡선은 단순 곡선이 아니죠. 단순 곡선은 이중점이 없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단순 곡선이 아니고 패곡선은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노트에 그전에는 여기에 예를 이런 걸 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예 이런 거 여기 이제 돼 있는 거 그래서 그럼 얘는 끝점이 여기가 알파 A 여기가 알파 B 이렇게 될 거예요. 또는 그 반대로 여기가 알파 B면 이쪽이 알파 A고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는 지금 패곡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지금 이중점이죠, 이거는. 이중점. 그러니까 얘는 단순 곡선도 아니고 패곡선도 아닌 그런 예예요, 이거는. 제가 이걸 잘못해서 단순 저기 뭐야 패곡선의 예로 단순 곡선은 아닌 패곡선의 예로 들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열려 있는 곡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도 노트 제가 이 캠퍼스에는 그 수정한 거를 올렸는데 수정해서 노트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여기 중간에 끼워 넣을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매끄럽지 않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단순 패곡선의 몇 가지 성질을 그럼 알아보도록 하죠. 단순 패곡선은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 원 타원 같이 생긴 그런 애들은 또는 뭐 이렇게 임의의 이런 거 뭐 아니면 오징어가 원래 여기 문이 있죠. 문을 닫아 버렸을 때 이런 건 단순 패곡선이죠. 그래서 단순 패곡선은 이제 몇 가지 정리가 있어요. 보면 조르단 정리 그래가지고 단순 패곡선 알파 이퀄 알파 s는 알파 이퀄 알파 s 위에 있지 않은 평면 위의 점은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두 집합 int 알파와 ext 알파의 합집합에 속한다. 자, 무슨 말이냐? 요게 지금 평면이라고 칩시다. 평면에 있는 점들은 이 평면의 모든 점들은 단순 패곡선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있는 점들을 뺀 나머지 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나머지 점들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우리는 흔히 여기를 내부에 있는 점, 이거를 외부에 있는 점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정리로 얘기한 거예요. int 알파와 ext 알파는 연결 집합이다. 그러니까 요 집합은 연결돼 있어야 돼요. 끊어져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 패곡선이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집합하고 요 집합하고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 집합이다. 각각이. 그 다음에 int 알파는 유계이고 그러니까 요건 지금 유계죠? 그리고 ext 알파는 유계가 아니다. 여기는 이 바깥으로 얼마든지 더 평면이 더 확장돼 있으니까 유계가 아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int 알파고 사실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그다음에 여기가 익스테리어, 아웃, 외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 알파가 결국 뭐예요?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그래서 평면은 단순 패곡선에 의해서 단순 패곡선의 내부 요게 int 알파 그다음에 외부 ext 알파 그다음에 경계가 바로 알파 이퀄 알파 스로 나누어진다 라는 게 조르단 정리예요. 예.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 증명하는데 한참 걸려요. 위상에서 이걸 증명하려면 아주 한참 걸리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등주부등식이라는 거예요. 등주부등식. 평면의 단순 패곡선 알파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A알파, 그 다음에 이 영역의 경계인 알파의 길이를 L알파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넓이가 A알파고 얘의 길이가 L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A알파와 L알파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A알파는 넓이는 4분의 파이분의 1
L 알파 제곱. 내부의 넓이죠, 결국. 넓이는 4파이분의 1 둘레의 길이의 제곱. 이거 내부의 넓이도 내부의 넓이라고 쓰는 게 좋을까? 내부의 넓이는 L알파 제곱에 둘레의 길이의 제곱에 4파이분의 1보다 작다 낫다. 이게 등주부등식이에요. 등주부등식. 자, 그럼 요거를 잘 해석을 해보면, 요거를 잘 해석을 해보세요. 그 밑에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일정한 넓이를 갖는 도형 중에서 일정한 넓이, 그러니까 내부의 넓이가 이게 일정해요. 내부의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은 거. 내부의 넓이가 일정한데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은 거. 그거는 이퀄이 성립할 때잖아요. 이퀄이 성립할 때. 요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제일 작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넓이가 일정한데 이게 일정한 값이에요, 지금. 그것이 4파이분의 1의 둘레의 길이의 제곱. 그럼 둘레의 길이가 그럼 뭐가 돼야지 제일 이게 작은 거가 될 것이냐, 일정한 값이 될 것이냐. 그래서 변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을 생각해 보면, 둘레의 길이가 넓이가 이렇게 일정하면서, 그러면 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잖아요, 2파이r. 제곱하면 2파이r 제곱, 4파이 제곱 r 제곱. 그래서 나눠주면은 4파이로 나누면 결국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넓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원에서 생각하면 파이 r 제곱은 4파이분의 1에 2파이 r의 제곱.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뭐 이게 원일 때는 요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내부의 넓이가 일정하면서 그러면서 원이 아니라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은 거는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퀄이 성립할 때니까. 반대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면서 넓이가 가장 클 때는 언제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때. 그것도 요 식을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제일 커야 된다 이거죠. 얘가 오른쪽 이 식이 이쪽 값이 일정할 때, 이쪽 값이 일정하면서 이게 제일 크려면 결국 그것도 또 파이 r 제곱일 때이기 때문에 원이 될 때라 이거죠. 파이 r 제곱일 때가 아니라 원이 될 때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등주부등식이에요. 일정한 넓이를 갖는 도형 중에서 둘레 길이가 가장 작은 도형은 원. 일정한 둘레의 길이를 갖는 도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넓은 거는 원. 그래서 같은 넓이를 갖는 거를 둘레를 울타리를 가장 짧은 울타리를 만들려면 그 땅의 모양이 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내가 일정하다. 울타리를 내가 100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넓은 땅의 넓이는 원이라 이거죠. 원이어야지 가장 넓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얘기입니다. 또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주제, 조그만 성질이 하나, 조르단 정리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주부등식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제 그냥 정리로서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평면곡선 단순 패곡선의 그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의를 보면, 평면 위의 단위 속력곡선 알파 이꼴 알파 s가 패곡선에서
회곡선에서 정의역의 모든 S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왜 내가 썼는데도 이 말이 이상하지? 평면 위에 단위 속력, 자연 표현으로 된 평면 위에 패곡선의 자연 표현이 알파 이퀄 알파 S일 때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면 위의 패곡선 C의 자연 표현이 알파 이퀄 알파 S일 때 평면 위의 요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 패곡선 C의 자연 표현이 알파 이퀄 알파 했을 때 정의역의 모든 S에 대해서 알파 S 플러스 P가 다시 알파 S가 되는 그런 P의 최소값을 주기라고 한다. 이게 주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네. 그쵸? 주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주기 P인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에 대하여 R 알파 2파이분의 세타 P 마이너스 세타 제로 주기가 지금 P예요. 그러니까 0을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출발. 그럼 여기 주기가 한 주기 동안 지금 뭔가를 나타낸 거죠. 그거를 2파이로 나눈 것을 회전지표라고 한대요. 그러면 요거 세타 P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거를 지금 ROT에 C라고 썼네요. 그러면 세타가 뭐냐? 세타는 벡터 1제로면은 이거죠. 여기가 1이면 이게 얘가 1제로죠. 이거와 곡선 알파의 다음 쪽이네요. 단위 접선 벡터 t까지의 회전각, 단위 접선 벡터 t가 이렇게 있으면 요각이 이게 세타래요. 세타 s.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출발점, 그러니까 끝점 그러면 여기가 요점이 A, 요점이 B 그러면 그림이 안 좋다. 요점 여기가 B, 얘 말고. 그러면 접선 벡터가 이게 TA. 여기 접선 벡터가 TB. 그러면 ROTC의 A서부터 B까지는 세타의 B의 값에서 세타의 A점의 값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1제로 벡터하고 얘하고의 사이값 뭐 0이겠죠. 그림으로 봐서 0. 그 다음에 요각은 요게 지금 1제로 벡터니까 요각 이거 뭐 2파이라 그러면 2분의 파이라 그러면 2분의 파이 해서 나머지 제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이네. 회전양이라고 한대요. 회전양.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탄젠트 벡터가 얼마나 돌았느냐 하는 거를 회전양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회전양을 2파이로 나눈 거를 회전지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접선을 이렇게 볼펜 같은 걸 하나 딱 세워가지고 놓고서는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보면 접선이 이렇게 변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바퀴 쭉 해서 돌면 다시 요 점으로 오죠. 그쵸? 그러면 다시 이 점으로 오면 제일 처음에는 요거랑 각이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한 바퀴 쫙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로 오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재야 되니까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거를 빼주면 결국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2파이로 나눴으니까 1이죠. 근데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바퀴 돌면 다시 이렇게 되면 이번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접선 벡터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또 여기 해서 다시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출발해서 다시 또 돌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바퀴 돈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바퀴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 거는 보면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뒤집히죠?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이랑 하면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는데 보면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상쇄가 돼서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회전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회전지표, 그 다음에 총 회전량, 뭐 회전지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곡선의 주기가 P이면 세타 P에서 세타 제로를 뺀 거를 총 회전량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 평면 곡선의 회전량 구하는 거를 지금 하면은 이게 길어지니까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서는 회전량 구하는 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한 차시로 묶을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잠시 휴식.